대한한의사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걸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양의사협회에서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안전 문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보건복지부가 허용해달라.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의료기기 사용을 강행하겠다. 나를 고발할 테면 하라. 예, 어제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런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의사 면허까지 반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오늘은 한의학계와 의학계 양쪽 입장을 모두 듣고 판단해 보시죠. 우선 한의학계 입장부터 들어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연결을 해보죠. 김필건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고발할 테면 하라 하면서까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 이것은 한의사의 진단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 진단과 예후 관찰은 객관적이면 객관적일수록 과학적이면 과학적일수록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국민한테 이롭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예. 진단과 예후 관찰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현대 진단 장비를 쓰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 현대 의료 장비란 핵심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 초음파라든지 예. 엑스레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엑스레이, MRI 이런 거. MRI 같은 경우에는 예. 진단 전문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고. 진료기관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1차 진료기관에서 예. 할 수 있는 진단 장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의학은 동양의학이고, 그러니까 맥을 짚는다든지 하는 동양적 의술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의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갑자기 거기다 양방을 도입해버리면 그건 양방이지 한방이 아니지 않느냐. 이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0년 전의 진단과 치료 방법으로 만일 서양의학을 묶어버린다면은 예. 그건 아마 엄청난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한의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 역시도 예. 현대의 한의학이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한의학.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예. 양방의 사용했던 어떤 기구가 아니고요.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개발된 기계 또는 진단 장비를 저희들도 과학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서로 공유를 하고 예. 좀 더 나은 입장으로 국민들한테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직종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논의의 대상도 안 된다. 이건 불법이냐 아니냐 법의 문제를 떠나서 환자의 안전이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 얘기를 하는데 어제 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초음파 기기로 골밀도 측정을 시연을 하셨어요. 예, 29세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쟀는데 수치가 4가 나왔다. 4라면은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골다공증을 의미하는데 어제 시연한 그 한의사분은 골다공증도 아닌 골다소증이라고 진단을 하더라. 이거는 골밀도 측정을 할 줄 몰라서 아예 잘못했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 29세 남자가 골밀도가 4였다면 당장 수술합시다라고 해야 됐어야 되는데 진단을 소증이라고 잘못한 이래저래 오판이었다. 이렇게 시연회에서도 의료기기를 잘못 쓰는데 어떻게 그걸 허가해달란 말이냐. 어제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문제를 호도하느냐 하는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 장비에 있어서 마이너스 1 수치 이상일 때는 정상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수치가 나올 적에는 골 감소증, 예.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는 골 다공증으로 보통 진단을 하는데요. 예. 이럴 경우 그 장비 하나로만은 확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수술이라고 호들갑을 뜨는데요. 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수치가 그렇게 떨어지게 나타났을 적에는 속발성, 그러니까
약물이나 어떤 종양 또는 심장질환 같은 다른 기존 질환들을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그런 설명들 그 다 검사 장비 하나만으로는 확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아, 다른 내용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9세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다른 어떤 검사를 병행을 해서 확진을 지어야지 지금 상태에서 골다공증을 확진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격을 했을지 그렇게 보시는 너무나 거군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어제 예. 시연회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죠? 알겠습니다. 아, 정말로 2월에 그 의료기기 사용 강행할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이거는요. 우리 보건의료법 기본법 6조 2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의사 역시 보건의료인의 일종으로서 국민들한테 좀 더 나은 치료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는데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해줘야 되고요. 좀 더 객관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어제 한의사협회 기자회견과 의료기기 시연을 보고 반론을 제기하는 양의사, 의사 측 입장도 들어보죠.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십니다. 노한규 전 회장 연결을 해보죠. 노 전 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의사협회에서는 이거는 진단권의 문제다. 우리도 진단하고 나중에 예후 관찰하고 할 때 양방 의료기기를 쓰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의사분들은 왜 이렇게 네. 반대하십니까? 진단을 한다는 것은 병명을 진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치료 방법이. 예. 어제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진단기를 이제 사용 시연을 했는데 그렇다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치료가 검증이 되어야 골다공증을 진단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으로선 검증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아.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기 행위가 되는 거죠. 의술이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이제 예. 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골밀도 진단기를 시연을 했는데 예. 참 이것은 방송에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먼저 한의사협회에서는 그 초음파 골밀도 진단기가 헬스클럽에서도 사용하는 장비다. 그렇게 앞에 말씀하셨어요. 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초음파 골밀도 진단기를 사용하는 헬스클럽이 단 한 군데라도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 의료 장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수치가 이제 그 T 스코어 또 이제 Z 스코어 이런 것이 이제 -4가 더 넘도록 나왔는데 예.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분이 그 10만 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아주 극심한 골다공증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어제 나온 거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10만 명 중에 한 명 꼴인 수치가 네, 그렇죠. 어제 네네. 그 29세 남성에게 나온 거다? 네네. 어제 그 수치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거는 검사 오류인 거죠. 근데 그 29세 남성이 진짜로 막 그렇게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예. 그분의 피검자의 나이로 볼 때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온 게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2차적으로 온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 골수를 보충한다는 치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에서 이제 우리 한의사 회장님은 그 아마 장비 하나로는 확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네. 골다공증이라고 안 하고 골 감소증 의심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하던데요. 물론 확진을 할 수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어제 그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했을 때 이제 T 스코어가 한 4.41, Z 스코어가 4.3이 나왔는데 예. 한의사 회장님은 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 번째 전혀 몰랐고요. 지금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이제 수준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의사들의 의견이고요. 근데 그 한의대에서는 이런 사용법 같은 거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죠, 지금. 예, 그런데 한의학계에서는 교육 네. 커리큘럼이 한 70% 정도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들도 간호학을 배우는데 간호학 중에 한 70% 이상의 의학입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는 일들을 다 해도 괜찮은가요? 다르죠. 간호대도 70%는 같다. 기초의료 이런 게 같기 때문에. 네, 그럼요. 지식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의학에서 지금 현대 한의학이라는 말을 쓰면서 현대 의료기 사용을 보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학의 발전은 잘못된 것을 아는 즉시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지금 한방은 지금도 음양오행으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손금으로 진단을 해서 얼마 전에 고발을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한방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현대 의학 의료기를 지금 하겠다는 것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현대 의료기를 사용한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들의 이런 생존권을 위해서 국민을 모르모토로 이 실험쥐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네. 지금 한의사협회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뭐 법이 안 고쳐지면 2월부터 그냥 쓸 테니까 고발할 테면 하라 하는데 그러면은 고발하실 생각이세요? 의사협회에선?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범죄인들을 잡아들여야죠.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이죠. 네. 저희가 고발하기 이전에 고발 당연히 하겠지만. 이거 혹시 밥그릇 싸움 아니냐? 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한 개인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약을 만들어서 환자 몸에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양방 의료기기까지 더 도입해서 진료 행위를 하겠다는 걸 의사협회에서 좌시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세요. 노환규 전 회장까지 만났습니다.